말씀하시죠. 예. 예, 의원님. 요번에 대선 때 많이 힘드셨다. 얼마나 힘들었습니까? 하여튼 지금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그 파면당한 대통령의 어떤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대선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선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정말 그 희망이 좀 불씨가 좀 있었는데 그마저 좀 꺼져가려고 해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위태롭기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참담하다. 좀 포괄적 질문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여야를 다 함께 포괄해서 대선판 흘러가는 거, 쭉 대선 흘러가는 걸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? 어떤 느낌이 듭니까? 그 현재로서는 저는 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좀 비정상적인 흐름이다. 모든 비정상적이다.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들 마음 한켠에는 대한민국의 그 새로운 리더십을 좀 뽑는 선거인데 좀 제대로 된 인물이 있느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있거든요. 투표율이 좀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좀 넘쳐야지 국민들이 또 투표장에 더 많이 가고 또 이 약간의 치열하게 경쟁은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또 이게 약간의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선이 치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도 양쪽에서는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마 이렇게 비정상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대선은 없던 것 같아요. 근데 옆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후보를 돕는 좀 좌장 역할을 사실 하셨는데 가까이서 보는 한동훈 어떻던가요? 이게 검사의 이미지가 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딱딱하고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제가 가까이에서 이분을 보면은 상당히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디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게 될까요? 그분? 근데 지금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. 최근에도 그 당원 배가 운동, 당원 모집 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한 거 보면은 향후에도 아직도 이분이 또 젊으시니까 또 그 어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. 우리 국민힘을 보면서 지금이라도 뭔가 좀 상황을 팍 반전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이라든가 대안을 의원님 제시를 해주신다면. 그 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우리 박사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파면당한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1호 당원으로 있지 않습니까? 이걸 아주 강력하게 제명을 시키는 것. 그것이 첫 번째 승리를 가져요. 그러니까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과의 확연한 단절, 차별화. 두 번째로 그 언저리에서 권력을 향유했던 그랬던 친윤이라는 분들도 이선으로 후퇴시켜야 된다. 친윤 유력관들이 이선 후퇴. 세 번째가 뭐냐면은 민생을 챙기는, 사실 이건 민생을 누가 더 잘 챙기느냐 이 싸움이거든요.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해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됩니다. 최근에 제가 젊은 수도권에 있는 시민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의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탁월하게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후보여야 된다.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우리 당에서 좀 더 잘하면은 저는 상대 당보다도 조금이라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요 남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런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? 상당히 희박하다고 보고요.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나오는 우리 당의 후보가 좀 실천한다면은 저는 극적인 뭐 효과 또는 역전도 가능하지 않을까. 근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 저는 희망이 거의 없다. 이렇게. 그럼 저는 너무 만약 방금 말씀 세 가지가 안 되면 정말 미래가 어두울 수 있다. 지금 후보 단일화는 어떤 방향으로 좀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? 후보 단일화는 그 사실은 억지로 강제로 하는 단일화는 없거든요. 어떤 여론의 어떤 흐름과 또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 국가적인 역사적인 무거운 책임감 이런 것이 서로
엮이면서 예. 단일화로 가는 것이 맞다 보고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의지입니다. 자신들이 예. 후보 단일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. 옛날에 왜 YSDJ가 후보 단일화 실패했지 않습니까? 예. 그건 각자들의 욕심들이 있었는 거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정권을 군부였던 그 노태우 정권에 뺏기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러듯이 후보 단일화는 시대적 사명인데 예.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런 위험성 또 네. 실패했을 때 그 감수해야 될 비난 이것은 아마 당사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조경태 의원님 6선이거든요. 국회의원을 6번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중진 지도자급인데 보시니까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하나 둘셋 원 투 쓰리 꼽아보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?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일단 얼마나 본인들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느냐. 본인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는지. 지도자라고 하면 지도자로서의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보니까 본인의 뭐라고 할까요? 성장 과정, 과거 어떤 자질, 품성 이런 부분이 그것이 타의 모범이 될 때 국민들이 그 리더십을 따라가죠.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민생이다. 민생을 잘 챙길 수 있는 능력. 일종의 내치거든요. 국민들의 삶을 좀 하나하나 잘 세심하게 살피면서 또 국민들이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을 많이 펼치는. 요즘 거창한 무슨 공약에 있는 것보다요. 그 마음이 피부에 와닿는 공약, 민생 그게 참 최고입니다. 딱 한 가지만 꼽아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정책이거든요. 부동산 정책. 젊은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땀을 실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고요. 세 번째로 꼽으라고 하면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8대 선진 경제 강국이거든요. 이 지위를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그런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.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도 국가 경제에 대한 비전이 좀 있어야 된다 이 보거든요. 이 세 가지에 대한 갖춤이 있는 사람이 저는 리더로서 잘. 근데 방금 세 가지 지도자 조건 딱 들어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. 조경태. 저는 이번에 출마 안 합니다. 이번에 출마하려면 늦었으니까 좀 며칠 시간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멀리 좀 빠른 얘기를 하면서 미래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꿈 이런 거 뭐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우리 최진 박사님께 조금 더 이 리더십 교육을 좀 더 받아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그 꿈을 꾸고요. 아직까지 저는 나이적으로는 제가 57세니까 아직 정말 아직까지 제가 조금 더 다듬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쨌든 지금 나오는 주자들은 정치적으로는 저보다 후배거든요. 한참 후배들이죠. 아주 좀 후배들이 좀 잘 해서 좋은 나라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앞으로 참 정치권에 우리 조경태 의원님 같은 분만 몇 분만 계셔도 정말 참 정치가 훨씬 나아질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우리 조경태 주목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의원님 계속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